자, 여러분 책 18페이지 식중독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파트가 식중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보시면 정의. 자, 세균 또는 세균이 생산하는 독소, 그다음에 유독 화학물질 등이 함유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일어나는 급성 또는 만성의 건강장애를 갖고 우리가 식중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세균이 들어있는 또는 아니면 그 세균에 의해서 생성된 독소나 유독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유독 화학물질을 함유된 식품을 먹고서 음식물을 섭취함으로써 발생하는 게 바로 식중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런 식중독은 우리가 최근에 식중독 발생 현황을 몇 가지 살펴볼 건데 이거는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 간혹 나와요. 근데 작년에 나왔어요. 제일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이 뭐냐고 최근에. 자, 그래서 이제 최근 식중독 발생한 현황을 보면 우선 첫 번째 특징이 있어요. 대형화되었어요. 예전에 90년대에 발생했던 사건들보다는 많이 대형화되었다. 이런 의미는 뭐냐면요. 한 건당 환자 수가 좀 많은 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환자 수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발생하는 것을 보면은요, 학교급 식소 같은 데에서 주로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학교급 식소에서 발생을 하면 한두 명이 아픈 게 아니라 기본 수십 명이 아픈 게 되다 보니까 한 건당 환자 수가 좀 많아졌어요. 예전에 급식을 안 하던 시절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인 시설별로 따졌을 때, 원인 시설, 그러니까 이런 급식소, 일반 음식점 이렇게 따졌을 때 어디서 제일 많이 발생하냐면요, 일반 음식점에서요. 그래서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곳은요, 일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예요. 일반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주로 발생을 하는데 건수로 따지면 몇 번 발생했느냐? 건수로 따지면 당연히 일반 음식점이 우세하죠. 왜냐하면 전국적으로 일반 음식점들이 더 많잖아요. 수십 배예요. 집단급식소보다. 그러니까 당연히 건수로 따지면 일반 음식점이 더 많긴 하지만 환자 수로 따지면 어디가 훨씬 더 많으냐면 집단급식소. 일반 음식점은 몇 명 아프고 많은 경우가 많지만 이 학교급식소 같은 집단급식소는요, 한 번에 아플 때 수십 명, 그 다음에 뭐 100몇 명 이런 식으로 아프다 보니까 당연히 환자 수로는 집단급식소가 훨씬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월별. 그럼 주로 우리나라의 식중독은 언제 가장 많이 발생하느냐? 5월에서 9월 사이예요. 5월에서 9월 사이. 우리나라 이때 특징이 뭐예요? 여름. 그쵸? 여름철이에요. 여름철엔 온도가 높죠. 그래서 온도가 높기 때문에 미생물의 증식이 왕성해지거든요. 미생물의 증식, 균의 증식, 균 증식이 왕성해지니까 당연히 5월에서 9월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해요. 그럼 겨울철엔 식중독 발생 안 하나요? 그쵸? 우리 그때 이번에 동계올림픽 할 때도 식중독 발생해서 난리 났잖아요. 근데 겨울철에도 발생을 해요. 근데 겨울철에 발생하는 건 세균이 아니에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보통 겨울철에도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노로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번에 동계올림픽 때도 식중독 발생한 거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었어요. 자, 그래서 겨울철에도 발생을 하는데 그 이유는 세균이 아니라 노로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다음 원인 물질별. 자, 원인 물질별로 구별을 했을 때, 자, 원인 물질별로 크게 구분을 했을 적에 뭐 이런 식으로 세균성, 바이러스성, 화학성, 자연독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세균성이에요. 크게 분류했을 때는 바이러스성보다 세균성이 더 많이 발생을 해요. 바이러스성보다는 세균성이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세균성은 종류가 되게 많거든요. 종류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종류를 다 합치다 보니까 제일 많아지는 거죠. 예전부터 많이 발생하던 게 이런 것들이에요.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포도상 구균 식중독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전부터 많이 발생하던 3인방을 꼽아라 그러면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그리고 포도상 구균 식중독 이런 애들이 흔하게 발생했어요. 근데 그 밑에 이런 말이 나오죠. 최근 세균성 식중독에 뭐에 의한 식중독이 증가했느냐? 지금 세균성 식중독 중에 제일 많이 발생하는 건요,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 급증했어요. 급증. 정말 급증이에요. 그래서 병원성 대장균 식중독이요, 급증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또 식중독이 급증했다 이렇게 되어 있냐면요. 바이러스요.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이 급증을 했는데 이 바이러스에 의한 식중독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대다수가 뭐에 차지하느냐? 노로바이러스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이 차지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크게 따지면 바이러스성보다는 세균성이 더 많이 발생을 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하나씩 따졌을 때 이렇게요.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포도상구균, 병원성 대장균, 노로바이러스 이렇게 따졌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뭐냐면 노로바이러스입니다. 하나하나씩 따졌을 때. 왜냐면 나머지 살모넬라, 장염비브리오, 포도상구균, 병원성 대장균으로는요 다 세균성에 해당이 돼요. 묶었을 땐 얘네가 가장 많지만 하나하나로 따졌을 때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건 노로바이러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합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발생한 거 노로바이러스. 그 다음에 뭐냐면 병원성 대장균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엎치락덮치락해요. 근데 최근에 몇 년 사이에 통계를 보면 좀 더 많이 발생한 건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원인식품 볼게요. 주원인식품. 자, 주원인식품은 우리나라의 주원인식품은요. 식중독의 주원인식품은 동물성 식품들이 좀 많아요. 거기 육류 나와 있죠? 육류 나왔으니까 뭐 빠졌을까요? 어패류요. 어패류 및 그 가공품. 그래서 주원인식품은 육류, 어패류, 그리고 복합조리식품이요. 그러니까 복합조리식품의 대표적인 게 김밥 같은 거. 그런 데에서 주로 발생을 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서 육류, 어패류, 김밥 같은 이런 복합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 식중독 발생 현황은 잘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간혹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식중독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분류를 해놓고 있죠. 분류. 자, 분류는 원인에 따른 분류라고 보시면 돼요. 원인에 따른 분류.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나온 게 세균. 세균성 식중독. 근데 여러분, 이 세균성 식중독은요, 감염형과 독소형으로 예전에는 분류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뭐까지 하나 더 집어넣느냐? 중간형도 한 가지 더 분류를 합니다. 감염형, 독소형, 거기다 중간형, 요까지요. 자, 그래서 감염형과 우선 먼저 독소형을 구분해 보는데요. 감염형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균에 감염되어